보신 것처럼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 씨가 밤샘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이 내용과 함께 한 주간의 이슈들까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네, 장윤미 변호사 계속해서 함께하시고요. 허주연 변호사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19시간의 강도 높은 경찰 조사를 받은 배우 이선균 씨.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엔 여전히 말을 아꼈는데 오늘 새벽 모습부터 보고 옵니다. 오늘 조사 성실히 임했고요. 이제 앞으로 경찰에서 저와 공갈범들 사이에 어느 쪽이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지 잘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는 인정하시는 건가요? 예, 오늘 경찰 조사에서 다 성실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고의로 마약 투약했다는 혐의는 아직도 부인하세요? 예, 그것도 다 경찰에서 했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상 마지막 조사이고 지금 이 내용을 토대로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걸로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세 번째 소환 조사였는데 예. 이 한 번 더 조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서로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고 지금 굳이 그럴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짧게 끝난 것이 아니라 원래 밤 9시부터 새벽 6시까지 야간 조사는 원칙적으로 하지 못하고 다만 피조사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에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죠. 보이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이선균 씨가 동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또 나오는 것도 이선균 씨 입장에서도 부담일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앞부분에는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피의자 조사가 진행이 된 것 같고 이 조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공갈 협박 혐의에 대한 피해자로서 고소인 조사를 아마 처음으로 예. 진행한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네. 지금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냐는 질문에 대해서 공갈범과 나와의 진술 가운데 어느 쪽이 신빙성이 있는지 경찰에서 잘 판단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 얘기를 미루어 짐작컨대 본인이 직접 투약한 혐의에 대해서 부인한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예. 기존의 이야기대로 입장대로 지금 공갈범들이 마약을 줬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의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지는 않는 상황으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네, 지금 설명해 주셨지만 유흥업소 여실장과 함께 이선균 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인물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습니다. 공갈 혐의가 그럼 어느 정도 좀 인정이 됐다고 봐야 될까요? 경찰은 영장을 신청할 정도면 혐의 입증에는 조금 자신감이 있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예. 지금 영장 신청의 대상이 된 여성은 지금까지는 연예인 관련된 마약 투약 혐의자로 피의자로 거론되거나 했던 여성이 아닙니다. 네. 완전히 새로운 인물이고요. 이 이선균 씨와 유흥업소 모 실장의 관계를 의심해서 SNS를 통해서 이 여 실장과 이선균 씨를 협박했다. 그리고 돈을 갈취하려 했다라는 혐의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서 수사의 방향도 상당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럼 앞으로 검찰 송치 여부 이제 기소를 하게 되면 재판 상황 어떻게 예측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지금 이선균 씨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해서는 예. 본인은 고의성이 없었다, 마약인 줄 모르고 먹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선균 씨 체내에서 어떤 마약 종류도 검출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체내의 어떤 검사 결과로 마약 투약 여부를 입증하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 가지 진술 증거라든가 주변 상황들 뭐 이렇게 포렌식 조사를 해서 나온 그런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들 이런 것들 물적 증거들을 종합해서 판단을 해야 될 텐데 지금 이선균 씨는 일종의 셋업 범죄를 당했다, 모르고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공갈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흥업소 실장은 최소 5차례 필로폰이나 케타민을 투여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약물은 상당히 환각 효과가 큰 약물인데 이 환각 효과를 느끼고도 이후에 계속 투약했다는 어떤 정황 증거들이 공소 사실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이 된다라고 하면 이때 처벌 가능성이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추가적인 증거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고 지금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된 또 다른 공갈범 이 사람의 진술도 어떻게 나올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 같고요.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만약에 이 공갈범들이 위약을 줬다라고 하면 그 예.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그러니까 마약 제공 혐의로는 최소한 처벌을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약을 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 여부도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겠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적인 증거도 봐야겠지만 좀 수사가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일각에서는 이게 좀 떠들썩하게 수사를 개시한 것에 비해서 좀 결과는 초라하다 이런 비판도 나오기는 해요.
경찰 입장에서는 사실 이 권지용 씨가 무혐의 결론이 났고 그리고 이성균 씨의 체내에도 마약이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이성균 씨의 혐의에 대해서 우리가 속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실패로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예. 어쨌든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슈가 된 것에 비해서 성적표가 좀 초라하다고 느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마약 수사라고 하는 것이 자기 신체에 굉장히 은밀하고 내밀하게 행해지는 범죄이기 때문에 같이 투약한 사람들의 진술 증거를 바탕으로 토대로 해서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다만 이 수사라고 하는 것은 꼭 연예인이 피의자가 아닌 상황에라도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이 굉장히 밀행성을 갖추고 내밀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 그렇죠. 부분인데 네네네. 이 부분에 대한 정보가 언론에 흘러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도 수사의 밀행성이라는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비난을 받을 여지는 그래도 남아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너무 수사 초반에 관련 얘기가 나왔다. 뭐 그런 지적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 세종시의 한 목욕탕에서 여성 입욕객 3명이 감전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벌어진 일이에요. 네, 오늘 새벽 한 5시 예. 반쯤에 세종시 조치원읍에 있는 한 지하 1층 목욕탕에서 이 70대 여성 3명이 감전사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온탕에 이 들어가 있는 사람 3명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각각 70살, 71살 두 분 이렇게 세 분이어가지고 좀 고령의 어떤 피해자들로 보입니다. 탈의실에 있던 다른 여성이 감전사고를 목격하고 119에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모두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2명은 숨졌고 중태에 있던 1명도 결국 사망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사고 원인에 네. 대해서 좀 나온 게 있나요? 일단 돌아가신 세 분이 탕 안에 있다가 사망을 했기 네네. 때문에요. 감전사고의 원인이 이 물 안에서 있지 않겠느냐라고 경찰과 전기안전공사가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최근에 뭐 목욕탕 보수가 있었는지 누전 사고 여부 등도 열어놓고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지금 사고가 난 건물은 40년 이상이 된 오랜 건물이긴 한데요. 올 6월 전기안전검사 때는 이상 없음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인근 목욕탕에서 추가 또 이 정기 점검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목욕탕에서 감전 사고가 있었죠. 네, 종종 발생하는 예. 사건입니다. 지난 10월에도 경북 구미의 한 목욕탕에서 배수 작업을 하던 60대 아버지와 40대 아들이 감전돼서 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었고 거슬러 올라가면 2016년에도 부산의 한 목욕탕에서 이 손님 2명이 감전되는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2011년에도 서울 광진구의 목욕탕에서 비슷한 사고가 있었고 또 지난 여름에 이 베트남 다낭의 수영장에서 이 우리나라 관광객 30대 그렇죠. 여성이 감전으로 사망한 사건이 예. 발생을 했었잖아요. 네네. 사실 이 목욕탕 내부에 보면은 요즘에 조명 시설도 하고 한증막 히터 시설도 하기 때문에 전기 시설을 아예 쓰지 않을 수는 없고 이걸 완벽하게 규율하는 어떤 근거 규정도 당연히 없습니다. 전기 시설은 써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관리가 잘 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만약에 탕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물이 엄청난 전도체잖아요. 그래서 감전이 되면 바로 이렇게 끌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감전되거든요. 그래서 수건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고 끌어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번 감전이 되면은 이 굉장히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리가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이어갑니다. 이 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JMS 정명석 총재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는데 징역 23년을 재판부가 선고했어요. 네, 징역 23년형 사실 여러 가지 다종범죄 가중이라든가 상습 누범 가중이라든가 이런 가중 요소들 다 감안하고서라도 이 대법원 양형 기준으로 고려를 했을 때 한 18년에서 20년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요. 23년이라면 상당히 중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재판부에서 죄질이 굉장히 불량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굉장히 고령이에요, 피의자가. 정명석이 지금 78살이니까 23년을 복역하면은 101살이 될 때까지 이 여생을 사실은 교도소에서 보내면서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라라는 어떤 재판부의 뜻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계속해서 본인은 메시아가 아니라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증거들이 조작됐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반성하지 않는 어떤 태도들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때는 굉장히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죄질이 불량하다 이렇게 봤고요. 그리고 재판이 사실 1년 6개월 굉장히 오래 끌었습니다. 예. 이게 계속 기피 신청을 하면서 재판 자체를 지연시킨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짚으면서 죄질이 불량하고 계속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에 대해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1심 판결인데 피해자 측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이게 나오면 100년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100살이 된다는 예. 거 형기를 다 채워야 되길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동안 피해가 너무 컸다는 겁니다. 네. 이 신도들을 동원해서 진술을 막 바꾸기를 종용하기도 하고 재판 과정에서는 불필요한 증인을 불러서 재판을 계속 지연시키기도 하고 네네. 그래서 이 피해자들 측의 대리인 이야기를 들으면요. 지금 추가로 고소한 사람들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계류 중인 게 있어서 계속해서 지켜보겠다고 하고 있고요. 예. 또 용기를 내지 못해 고소하지 못한 분들도 고소를 하시기를 바란다는 입장 덧붙였습니다. 정명석 측에서는 일단 항소장을 제출한 걸로 알려져 있고 JMS 신도들은 꿰맞추기식 판결이다 이렇게 반발한다고 그래요? 네, 이 판결 선고 날 대전지법 앞에서 모여서 이 여러 가지 피켓 같은 것들을 들고 저렇게 시위를 벌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신도들이 계속해서 이 정명석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정명석도 지금 항소장을 제출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본인이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 신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이 뭐 증거들이 다 조작됐다는 정명석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예. 만약에 항소심에서 본인이 반성을 한다고 하면 감형될 여지도 있어 보이지만 이대로라고 하면 감형 요소가 지금 당장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죗값을 치러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성탄절 연휴 영화 소식인데 이 서울의 봄이 개봉 33일 만에 1000만 관객을 드디어 돌파했어요. 네,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예. 24일 새벽 기준으로 지금 누적 관객 수 1000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네. 이게 역대 개봉작 중에서는 31번째고요. 올해는 이 범죄도시 3에 이어서 두 번째 1000만 관객 돌파 소식이고요. 그렇죠. 한국 영화로는 22번째 1000만 영화가 된 겁니다. 이게 서울의 봄 다들 아시겠지만 네.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이끄는 이 군내 사조직 하나회가 군사반란을 일으킨 것들을 소재로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역사적 사건이 우리가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정말 재밌게 만들려면 이 연출력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본 사람들 저는 아직 못 봤는데요. 예. 그래요? 본 사람들이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긴박한 상황을 맞습니다. 영화적 상상력을 가미해서 굉장히 재구성을 잘했다. 이런 평가들이 지금 입소문을 타고 있고요. 그래서 네. 계속 관객이 들고 있는 것 같은데 최종 관객 수가 얼마나 될지 지금 아직 연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많이 관객들이 들 것 같거든요. 예. 최종 관객 수 얼마가 될지 궁금한 상황입니다. 네, 또 영화 명량 한산에 이어서 이순신 3부작의 마지막 편이죠. 영화 노량이 또 개봉한 지 4일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했어요. 그렇습니다. 4일 만에 100만 관객 돌파는요. 지금 흥행 성적을 이어가고 있는 서울의 봄과 비슷한 추세라고 하고요. 또 이 신작이라 그런지 예매율은 서울의 봄을 또 앞서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 노량 대첩, 이 임진왜란 막바지에 있었던 대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해상전을 정말 영상으로 잘 구현해냈다. 이런 평가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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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